아까 그 올챙이 같은 모습이 스피저 우주망원경을 찍었을 때 저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HA 천체는 보통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면은 되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관측을 하면서 정말 뿜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영상을 1년씩 찍어야지 영상이 나. 야, 영화 한 편 찍으려면 한 100만 년 걸리겠다.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2월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소식은 제임스 웹 소식은 아니에요. 얼마 전 한국 시간으로 1월 27일 2023 BU라는 소행성이 지구에 근접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소행성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 제가 또 네. 이지 시절. 자, 2023 BU라고 그랬는데 2023은 당연히 2023년에 발견됐으니까 2023이 붙겠죠. 1월 26일 날 발견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A, B 중에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발견 연도 뒤에 붙는 두 번째 영문자가 U로 붙어요. 그러니까 20번째로 발견이 된 소행성이라는 거죠. 한국 시간으로 1월 27일 새벽에 2023 BU가 우주상공 3,600km를 지나갑니다. 3,600km면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거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지위성 궤도를 띄우는 게 보통 36,000km 정도예요. 그거 10배 가까운 거리로 지구를 스쳐간 거예요. 궤도를 보시면 저 소행성이 저렇게 왔다가 저렇게 쏙 지나간 거예요. 진짜 스쳐 지나간 거죠. 이 크기가 8에서 한 10m 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진입을 했었으면은 2013년도에 첼리아빈스키의 소행성이 한번 떨어지면서 폭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쵸?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발견이 된 게 스쳐 지나가기 5일 전에 그러니까 너무 작고 어둡다 보니까 완전 코앞까지 오기 전까지는 발견이 안 된 거죠. 이런 소행성이 하나 지나갔다를 시작으로 이제 제임스 웹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 자료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카멜레온 1이라는 암흑성운의 사진의 모습인데요. 이 이미지는 지상에서 망원경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APOD라고 오늘의 천체 관측 사진, 지난주에 권호철 작가님이 선정됐던 그 매일매일 나오는 천체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왔는데요. 지구로부터 약 630광년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까매요. 그쵸? 네. 보통 성운이 되게 밝게 보였잖아요. 그동안은 분자구름이 차갑고 짙은 분자구름들이 있어서 암흑성운이에요. 빛이 보이지 않는. 똑같이 별 생성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데는 어디냐, 딱 저만큼이에요. 화전님 제임스 웹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인스타그램에 나사를 팔로우했더니 와, 나사를 팔로우 하셨어요? 아, 나도 안 했는데. 네. 알고리즘에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사진을 좀 봤는데 이쁘죠? 네,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아, 그럼요. 지금 나사를 팔로우한 랩장 랩장에 와. 유일하지 않을까. 저기를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게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죠. 약간 U자처럼 생겨가지고. 네. 예.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이제 까맣게 짙은 구름이 있는데 네, 바로 이 모습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카멜레온 성운의 모습입니다. 네, 리얼캠으로 찍은 모습이고 차갑고 뿌옇게 흩어져 보이는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전부 분자운이에요. 가스 성분하고 분자 성분들이 다 모여있는 그 모습이고 왼쪽에 오렌지색으로 빛나는 모습 있죠. 원시성이라고 그러죠. 별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 지역을 아까 사진에 붙여 넣으면 어떻게 보이냐면은 제가 딱 이런 식으로 찍힌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는 약간 거예요. 이거 붙이기 전후로 왔다 갔다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또 준비를 못했네. 이 사진이 또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저 EL 38이라는 곳하고 J11062이라는 별이 있어요. 저거는 배경별이에요. 그러니까 저 분자구름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별들이죠. 그럼 저 별빛이 분자구름을 뚫고 우리한테 올 거잖아요. 예. 이게 외계행성 대기를 관측하는 분광 관측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임스 웹이. 저 별빛이 분자구름을 통과할 때 그 빛을 분광 관측을 하게 되면은 분자운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분 분석을 해본 결과 다양한 종류의 얼음이 존재하고 있는 게 관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얼음이 존재하고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얼음이 필요해요. 탄소라든지 그다음에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또 유기화합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저런 것들을 찾고 있는 이유가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면은 이 원소들은 행성의 대기를 만드는데도 또 생명체에 필요한 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당분 있잖아요. 네. 알코올, 이 알코올 아니고 몸에도 알코올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코올이라든지 그리고 간단한 형태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카멜레온 암흑성운에서 별빛을 이용해서 분광 관측을 한 거잖아요. 분자 운들이 어떤 분자들로 이루어졌나 관측을 해봤더니 여태까지의 관측된 분자 운에 존재하는 얼음 중에서 가장 깊숙하고 또 가장 차가운 곳에서 관측된 자료들이에요. 최신 자료들인 거죠. 완전히 카보닐 황화물이라고 해서 황하고 탄소하고 결합된 화합물이라든지 암모니아, 메탄, 단순하지만 좀 복잡한 유기 분자인 메탄올 이런 알코올 성분까지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면은 복잡한 유기물 같은 거는 행성 단계에서 우리가 생성이 되고 태양과 대기에 반응해서 무언가 그런 복잡한 것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분자구름 상태에서 이미 복잡한 단계의 분자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원소들이 행성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분자 운 속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관측이 된 거는 처음으로 증명을 한 거죠. 저기서 재미있는 형태가 하나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가운데 쪽에 있는 약간 올챙이 같이 생긴 거? 예, 약간 올챙이 같은 게 좀 느끼네요. 맞아요. 역시 저 천체가 바로 HH4950이라고 불리는 헐빅 헤이로 천체예요. 또 우리말로는 허빅 하로 천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원시성이 형성이 될 때 위아래로 Z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Z가 가스와 반응을 하면서 생기는 형태거든요.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납작한 원반이 생기고 그다음에 자기장을 띠고 있다 보니까 분출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크기가 약 1파섹 정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면 한 3광년이 넘는 정도의 크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시적이기는 해요. 저게 별이 형성이 완전히 되고 나서는 없어지는 형태다 보니까 일시적이지만 보통 수만 년이 존재를 한다.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물질들이 빨려가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고 초록색 구름 속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방출 중이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많은 원시성에서 생겨나는 강력한 분출류가 주위에 가스와 반응을 할 때 그거를 허빅하로 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분출류 자체는 거의 모든 별에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분출류가 나오는데 비행기가 초음속 돌파할 때 소닉붐 생기는 거 그렇죠.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허빅하로 천체들은 가스 성운과 반응을 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봤던 조고 사실 되게 유명한 천체예요. 스피처 우주망원경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인데 BTS. 그렇지. 스피처는 서태지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한때 정말 풍미했죠. 이전에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도 관측이 되어서 오른쪽에 APOD에 소개된 이미지예요. 코스믹 토네이도라는 이름으로 올라왔어요. 아까 그 올챙이 같은 모습이 스피처 우주망원경을 찍었을 때 저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HA 천체는 보통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면은 되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관측을 하면서 정말 뿜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을 1년씩 찍어야지 영상이 나와. 야, 영화 한 편 찍으려면 한 100만 년 걸리겠다. 이 정도면 진짜 빠른 거예요. 보통 초당 100km 정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4초면 가는 거죠. 그 다음 발견이 바로 처리클로라는 소행성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소행성이 지금 고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태양계에는 몇 개의 소행성 대가 있어요. 그쵸? 소행성들이 모여 있는 곳. 대표적인 게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벨트라고 해서 소행성 대가 존재를 하고 있고 크게 보면은 해왕성 바깥에 카이퍼 벨트도 있죠. 크게 보면은 유나님의 오르트 구름도 있고 더 멀리. 이 소행성은 토성과 천왕성 사이에 큰 궤도를 돌고 있는 센타우루스 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통 한 4만 개에서 많으면 100만 개까지 정도의 소행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바로 센타우루스 군이라는 지역에 있는 소행성이에요. 이 처리클로라는 소행성은 특이하게 이제 고리가 있는 게 처음으로 밝혀졌어요. 소행성이 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건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목성 정도 돼야 고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지구도 암석형 행성 중에는 가장 큰데 고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달보다 엄청 작은 저 소행성이 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건 되게 신기한 거죠. 되게 신기한 거죠. 네. 이 처리클로라는 소행성이 약 지름이 2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링의 크기가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크기가 한 400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야, 얘 뭐지 근데 진짜? 이거는 사실 상상도예요. 관측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 형태가 관측이 된 거는 없어요. 근데 근거를 가지고 했나 봐요? 근거를 가지고 고리가 또 두 줄이네? 그렇죠. 생후 9개월 됐어. 얘가 갑자기 지갑을 열어서 신용카드 꺼내는 것 같은 거. 이번에 제임스 웹이 어떻게 관측을 했는지 그 관측된 자료가 있거든요. 저렇게 픽셀 단위로 지나가는데 저 뒤에 있는 별을 지나기로 한 게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도를 가지고 관측을 한 거예요. 저 별 앞을 지날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고리가 별빛 앞을 지날 때 아래쪽에 보면은 갑자기 별빛이 감소하는 게 보이죠. 들어갈 때 감소하고 바깥쪽 다음에 나올 때 감소하고. 그래서 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야, 이번에 저걸 봤다고? 의도를 가지고 관측을 한 거예요. 링을 가지고 있다라고 관측을 한 건 2013년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나가고 있는데 보이진 않는데 링이 지나간 거예요. 링이라서 그러다가 또 가렸죠. 불빛이 가렸죠. 가렸죠. 별빛이 가렸다가 근데 비슷한 나와. 거리에서 또 줄어들면 링 아니야? 근데 또 저렇게 이건 링이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처리클로의 링에 반사된 태양빛을 분석해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링이 그러니까 물 성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얼음이 결정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눈 자세히 보시면은 다양한 결정으로 예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잖아요. 우주 환경에서는 그런 결정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온도도 너무 낮고 압력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얼어버리면서 결정이 형성이 안 되는데 결정질의 얼음이 발견이 됐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고 충돌이 있었다. 그 표면도 관측을 했는데 그 표면도 얼음이라는 것을 관측을 했습니다. 네. 지속적인 추가 관측을 통해서 아마 고리 성분만 따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번 관측을 통해서 링이 어떤 색깔인지 어떤 사이즈인지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링이 두 개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왜 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지속적인 관측을 하면 링 자료만 따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관측 데이터가 쌓이면은 그러면은 좀 더 세세한 분석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바로 오늘 아침에 뜬 내용이거든요. 제임스 웹이 실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사실 실수로 얼마나 괴물 같은 관측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번 실수를 통해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상상도 같은 겁니다. 진짜의 이미지가 아니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소행성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원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망원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처리클로처럼 어떠한 특수한 경우라면은 관측은 할 수가 있지만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제임스 웹을 사용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중적외선 관측 장비 우리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리라고. 이 미리의 필터 성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1998년도에 발견된 소행성을 관측을 해보자. 특수 목적이 있을 때만 소행성을 관측을 해요. 뭐가 자꾸 먼지처럼 보이는 거지. 뭐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진짜로 소행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웹이 아주 작은 소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발견이 된 거죠. 100m에서 200m 정도의 로마의 콜로세움 정도의 크기거든요. 딱 그 콜로세움만한 소행성이 발견이 됐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도 관측이 되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뭔가 잘못됐네라고 보이는 관측 결과조차 어떠한 찍힌 거야?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잘못된 관측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어떤 새로운 발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의미예요. 잘못은 없어.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엄청나게 민감해서 1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100m짜리 물체를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연찮게 그 성능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약간 필터 테스트 하다가 얘 성능에 나의 한계를 본 거지. 대단하네요. 소행성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광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새로운 소행성으로 발견이 된다면 앞으로 같은 방법으로 여러 소행성을 찾을 수 있는 뜻밖의 결과가 생긴 거죠. 새로운 능력을 장착한 거지. 우리한테도 좋아.
더 다룰 내용이 더 많아져. 어차피 우리 채널 제임스 웹 채널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20년을 돌린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아직 20년 컨텐츠가. 앞으로 우리도 20년간은 채널이 괜찮다는 거예요. 약간의 그런 미세한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쪽으로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시기 때문에 사실 진짜로 많이 문의가 정말 들어와요. 많이 문의가 왔어요. 네. 피드백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어떤 내용이 다뤄졌었고 어떤 내용이 조금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짝 다루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피드백은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요게 이제 방송 화면이죠. 네, 요게 지금 방송 화면인데 요런 내용들이 이번에 방송이 된 게 있어요. 그쵸. 이게 사진에 이미지를 입힌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제임스 웹이 찍은 것도 흑백 사진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진을 만들어내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제임스 웹의 이미지는 전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연구를 하기 좋게 또 보기 쉽게 또 미학적인 것도 갖출 수 있도록 이미지를 색깔을 입힌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가채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채색 전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중적외선 촬영 장비로 찍은 미리의 가채색된 이미지예요. 그렇죠. 다른 장비의 가채색 후 이미지를 가채색 후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이미지의 색상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가채색 전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왜냐면 실제 가채색 전 후 사진을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안대과학 영상의 제임스 웹을 보시는 분들이면은 이걸 보자마자 알아요. 같은 이미지를 이게 가채색 후라고 나왔는데 그렇죠. 이거는 리얼캠이라고 예. 근적외선 촬영 장비로 찍은 가채색된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장비로 찍은 가채색 후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가채색 전은 아예 색이 없어요. 하여튼 이날 나온 건 다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집어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혹시나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 가채색 전도 아니고요. 예. 제임스 웹이 찍지도 않았고요. 지금 팔각 회절문이 안 보이죠? 네, 용골자리 성운이 아니에요. 예. 네, 이 사진은 이제 가채색 후고요. 그다음에 제임스 웹이 아니라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용골자리 성운이 아니라 아까와 똑같은 창조의 기둥입니다. 예, 그렇죠. 요거는 그래도 가채색 후는 맞췄다. 네, 가채색 후는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가채색 한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둘 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거라고 여기 나사의 밑에 찍혀 있죠. 그렇죠. 왼쪽이 가시광선 카메라로 찍은 WFC-3라는 카메라로 찍은 2015년도 사진이고요. 그렇죠. 똑같은 거를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2015년도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사진이 맞고요. 가채색 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용골자리 성운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아, 그치. 이거지. 이게 가채색 전에 그냥 완전히 생으로 데이터만 받아가지고 용골자리 성운을 찍으면 이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요거를 컨트라스트를 조금 조정을 하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채색 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용골자리 성운이에요.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예요. 여러 파장으로 찍은 데이터들이죠. 요거를 다 싹 합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색깔을 넣어야 되는지가 그냥 뇌피셜이 아니에요. 뇌피셜이 아니에요. 파장대별로 다 나눠갖고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합쳐서 만들면 가채색 후에 우리가 원하는 자막에 나오는 가채색 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용골자리 성운은 어떤 모습이냐? 이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이게 들어가야 되죠. 이게 가채색 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용골자리 성운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요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드린 겁니다. 보완을 해드린 거고요.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채색 전, 가채색 후로 가면서 약간 뭐 재밌게 이거는 그럼 가짜 사진인가 포샵인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돼. 가채색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뇌피셜로 그냥 칠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포토샵처럼 이제 내가 예쁘게 만들려고 보정을 하는 거랑은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아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하면 훨씬 더 정확할 거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제 이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그걸 좀 많이 알아요. 제작진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작가분들, PD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실수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채널이 조금 이렇게 보정을 해서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